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활동 그리고 공익활동이 벌어지는 무대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조철민입니다. 공익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익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익활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사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공익활동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통해서 공익활동에 입문하게 되고 그러던 과정 중에서 때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여느 삶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의 궤적을 그려가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공익활동이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 그리고 공익활동의 힘을 키우기 위한 연대의 순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지속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도 공익활동이 이어지는 미래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탄생의 주제와 관련돼서 절박한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펭귄의 날갯짓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리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이랑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일이 이렇게 뭔가를 거스르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출근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펭귄의 날갯짓이라는 단체인데요. 정신질환을 경험한 청년 그리고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들까지 다 당사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갯짓이 처음에 제가 만든 의미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날개가 있는데 그 쓰임과 쓸모를 제대로 쓰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펭귄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날개로 아니면 중심을 잡으면서 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날지 못한다고 다 쓸모없다고만 얘기하는 게 사회에서 이런 고립이나 정신질환 당사자들한테 너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과 좀 연관이 되어서 쓰임과 쓸모를 찾자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내가 20살까지 탈 수 있을까? 내가 30살까지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30대에도 내가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또래인 청년을 타겟으로 그런 자조 모임 형식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처음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강호 대표가 유일하게 노트북을 이렇게 딱 깔고 정석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날 지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강호 대표가 이렇게 다 손님도 맞아줬어요. 그래서 강호 대표한테 나도 이 몸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해볼래?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그 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일자리랑 그러니까 노동과 주거였거든요. 근데 정신질환 쪽도 그 문제가 너무
심한 거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가 좀 힘들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일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안 그래도 주거 비용이 높은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단순히 개인이 힘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일단 우리를 알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청년들을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을 했는데 돈은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게 즐거운 작업이라고 나름 다 느꼈어요. 청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 참여해서 너무 좋았다. 더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같이 또래들과 나눠서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저를 계속 버티게 한 것 같아요. 넥스트는 없고요. 그만두는 게 항상 저의 목표인데요. 매년 제가 올해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영역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좀 둔해지게 되기도 하고 다른 파트를 잘 모르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쨌든 공동대표, 광호랑 공동대표인데 약간 목표가 비슷한 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놓자. 왜냐면은 계속 저희 둘만 활동하면은 결국 그 몰이 고이게 되잖아요. 그 고인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새로운 활동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이긴 합니다. 네, 펭귄의 날갯짓 활동 흥미롭게 보셨는지요? 이 활동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절박한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절박한 문제에 다다르면 좌절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하니까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로 돕고 북돋우고 함께 해결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돕자라고 하는 활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공익활동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이 공익활동의 탄생의 순간이었다면 이제 살펴볼 부분은 연대의 순간입니다. 보셨듯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로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대의 순간이 되겠죠. 이러한 연대의 순간은 경기 여성단체 연합의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자 서로의 목소리를 연결해서 멋진 연대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202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정 주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향한 중요한 걸음임을 되새기는 시간인 동시에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자축과 연대임을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경기 여성단체연합은 올해로 한 28년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단체들 중에 15개 단체가 함께 회원단체로 들어와 있는 연합조직입니다. 오랜 역사 시간 안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 사건, 반성매매 운동, 여성 노동권 확보 등
경기권에서만으로도 현안을 대응하고 그때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여전히 사회적 의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경기여성단체연합이 경기도에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역 내에서 핵심적으로는 연결을 해내는 그 중간지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그 성불평등 구조라는 거 해소되지 않는 여기서 야기되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단일 조직 갖고는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함께 회원단체들이 있는 15개 조직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환경, 인권, 노동, 거기엔 노동도 포함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야들과의 서로가 연결해내고 거기 연결해내는 과정에서 저희 역할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질문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인가? 일상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여성은 매일 죽음과 만나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성운동이 완결점을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여전히 같이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여성단체 연합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점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하는 사람이 다른 공익활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이 다른 선들과 만나다 보면 면이 되죠. 이 과정은 공익활동이 확장되어 가고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연대의 과정이라는 것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연대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기 여성단체 연합과 같은 연합단체들입니다. 이 연합단체들이 있기에 이 연대의 과정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의 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순간, 지속의 순간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경기 중북부 환경연합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이 그러하듯이 공익활동도 여러 가지 고민과 굴곡의 순간을 넘어서 지속해 나가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그 의정부에 태어나서 여기 지역에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메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통장사본이랑 그다음에 견적서 정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저 11시에 저기 공익의제결단 그 회의가 있고요. 2시에 그 경기도 그 지역에너지 5시 반에 공익발전지원센터 그 팀장님이랑 미팅하게 됐던 게 있고요.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회의가 4건 정도씩 있는 날이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내근직으로 이제 내부 업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정말 뭐 신드롬?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힙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환경운동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고, 교수님들도 환경이나 이런 이과 계통 교수님들뿐 아니라 문학을 하시는 교수님들, 지식인들이 전부 다 환경, 생명 살림에 뛰어들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 하천 천변에다가 오수를 방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가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목숨 걸고 새벽에 들어가서 채수하고 사진 찍고 해서 방송에 제보하고,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이 방송에도 참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시민들이 어떻게 환경을 적응할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의제를 발굴하는 게 환경단체의 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유튜브만 틀어도 환경에 대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인터넷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다르게 운동을 하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운동, 환경에 대한 운동, 우리 생존권에 대한 운동을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방식 자체가 우리가 많이 달라져서 소통이 좀 어렵고 좀 찾아보기 어려울 뿐이지, 찾아보면 지금도 생명권 운동하시는 젊은 분들 되게 많고요. 근데 다만 저희랑 안 놀아줄 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되겠지만 다음엔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젊은 분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함께 해결하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했을 때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산다면 그렇다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중북부 환경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지속의 의미가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활동가께서도 처음 환경운동에 입문하던 순간을 얘기해 주셨고, 또 환경운동이 힙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환경운동이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은 그 지역, 그 환경운동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러하듯이 공익활동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신념,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오랜 시간을 견디어서 마침내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공익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활동가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활동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익활동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습니다. 공익활동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활동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노민주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의 목표는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과연 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이곳이 괜찮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였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은 아마도 기후위기로 인해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노민주입니다.
저는 바다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9살, 20살 때쯤에 안산의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뭐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1년 뒤에 다시 가본 그 바닷가의 모습은 뭐 모래들이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로 앞까지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가득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남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게 이 바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좀 내일처럼 느껴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같은 SNS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무실 업무도 굉장히 많긴 한데 또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다른 직업군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랑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에 가면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보면서 나 이쯤 되면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들과 함께 좀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되게 어렵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일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나는 못하겠는데 어려운 거,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라는 게 공익활동에 좀 더 2030 세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회원활동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활동가로서 일을 하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지 그래도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민주 활동가의 경험 어떠셨나요? 어릴 적의 기억들, 내가 사랑했던 풍경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그런 질문은 여러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노민주 활동가가 공익활동에 들어서는 길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공익활동을 꿈꾸고 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우리 곁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공익활동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주제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문제로부터 공익활동이 탄생하는 순간, 그리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연대의 순간,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과정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공익활동의 길을 지켜나가는 지속의 순간, 그리고 또 세대를 넘어서 공익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래의 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공익활동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혹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무언가 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과 관련돼서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서는 순간 그것이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공익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신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익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던 조철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